인류는 다시 달 궤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계들이 대부분의 일을 해냈음에도 말이죠. 로봇 탐사선은 표면을 매핑하고 토양을 분석하며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공기, 음식,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 없으며 제한된 개입으로도 수년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승무원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지구로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계가 더 효율적이고 덜 취약하며 훨씬 저렴하다면 굳이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답은 현재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같은 실제 임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행들은 아폴로 계획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며 단순히 달에 도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추진, 항법, 통신,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들이 실제 임무 조건에서 모두 함께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 수준의 테스트입니다. 각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사, 이동, 궤도 진입, 그리고 귀환 과정에서 다른 모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임무를 다닐 목표 비행이 아닌 완전한 통합 테스트로 만듭니다. 로봇 임무는 개별 부품을 시험할 수 있지만 인간이 활동하는 완전한 환경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탑승하면 압력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산소는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도는 모든 구역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폐기물은 끊임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작은 변화도 승무원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요구사항을 단기적인 기능성에서 전체 임무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안정성으로 전환시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로봇 임무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약들이 유인 임무에서는 발생합니다. 공기는 고장나지 않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물은 회수되어 반복적으로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전자기기 모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열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 활동 중에는 방사선 노출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시스템은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더 중요한 것은 고장 없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은 우주에서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시험장이 됩니다. 지구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통신 지연, 궤도 역학 문제가 발생하고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죠. 동시에 주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며칠 내에 임무를 복귀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습니다. 이러한 균형 덕분에 달은 훨씬 더 길고 위험한 여정에 전념하지 않고도 모든 임무 조건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기계는 효율적으로 탐사할 수 있지만 지연과 프로그래밍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 있는 로버는 지구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행동이 사전 계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형이 변하거나 도구가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특징이 나타나면 시스템은 즉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몇 초 안에 관찰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조정과 훨씬 유연한 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계와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기계는 지구와 우주를 오가는 긴 여정을 견디고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에 투입되죠. 그리고 실패해도 큰 문제가 없는 고위험 작업을 수행합니다. 끊임없이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데 아주 탁월하고요. 인간에게 위험한 환경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판단, 적응,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석하고 장비를 수리하며 실시간으로 임무 목표를 조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협력적인 접근 방식에는 엄청난 비용이 따릅니다. 유인 탐사는 생존 시스템에 상당한 질량을 할애해야 합니다. 발사되는 모든 1kg 식량을 포함해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죠. 물, 산소, 방사선 차폐 장치, 그리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요. 이 모든 것이 발사 비용과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킵니다. 로봇 탐사는 단 하나의 목적에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임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서 크기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방식은 특정 목표를 가진 탐사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를 가집니다. 로봇 탐사는 보통 그 범위가 좁고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임무는 거기서 끝이 나죠. 고치거나 기능을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임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발전을 늦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장비를 버려두지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 결과에 따라 실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교체할 필요 없이 재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탐사는 개별적인 시도에서 이전의 모든 작업 위에 쌓아 올리는 연속적인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5년간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NASA는 유럽 우주국 E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오리온 우주선과 달 궤도에 건설될 게이트웨이 우주정거장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임무, 장기 체류,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는 작전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달 주변의 지속적인 인류의 존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셈이죠. 이와 동시에 민간 기업들도 대용량 수송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화물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목표는 발사 빈도를 높이고 우주로 보내는 1kg당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비용이 낮아지면 탐사의 전체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임무, 더 많은 시험, 그리고 임무 주기 사이에 더 빠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발사 빈도가 늘어나면서 우주 탐사는 더 이상 가끔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마치 일상적인 운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하나의 임무가 아니라 여러 임무가 동시에 진행되고 이 모든 것이 공유되는 인프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통신망, 전력 시스템, 그리고 운송 수단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들의 집합이 아닌 연결된 통합 운영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면 한 영역의 오류가 여러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력, 통신 또는 운송의 차질은 전체 운영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안정성과 내결함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품이 손상되거나 고장나더라도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임무 계획도 달라집니다. 착륙 지점은 더 이상 단순히 도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비가 쌓이고 작업이 반복되며 매 임무마다 역량이 증가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로봇은 지형을 탐사하고 장비를 배치하면서 미리 착륙 지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이 도착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확장하고 시스템을 조정하는 식으로요. 이런 다층적인 접근 방식은 탐험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달 주변에서 시험된 시스템들은 화성 및 그 너머의 임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뢰성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죠. 동일한 구조가 적용되지만 지구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도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탐사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종료하기 위해 기계를 보내는 대신 이제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미래 임무를 지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도록 설계됩니다. 인간은 의사결정과 적응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장하고, 기계는 안정성, 내구성 및 지속적인 작동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탐사는 고립된 임무들의 연속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상주 형태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을 유지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며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달은 이러한 모델이 실제 조건에서 시험되는 첫 번째 장소가 되며 더 깊은 우주 탐사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발성 임무 모델이 한계였습니다. 매번 임무가 끝나면 초기화되는 방식이었죠. 이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계속 가동되고 이전 작업 위에 쌓여가는 거죠. 이는 더 빠른 학습과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 너머로 역량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까운 미래의 태양계를 탐사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